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시청해주실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클리블랜드의 게빈 윌리엄스가 시즌 첫 데뷔 등판이에요. 작년에 이제 게빈 윌리엄스,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전부 다 신인들이 3명이 데뷔를 했는데 전부 3점대 방어율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되게 다들 좋은 활약을 했는데, 그 중에 게빈 윌리엄스는 조금 정통파 피처라고 봐야 돼요. 좀 파워 피처로서 상대방과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이랬는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평균적으로 95.7마일짜리에다가 슬라이더나 커브 이런 좀 정석적인 구종들을 많이 쓰고, 특히 포심이나 슬라이더가 플러스 8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던 투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그 마이너리그에서 슬슬 담금질을 했는데 아주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 막바지 등판 때는 점차 그 이제 이닝은 줄었지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게빈 윌리엄스가 시즌 데뷔 등판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 나쁘지는 않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내일 이제 패디랑 상대를 합니다. 근데 에릭 패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화싹에서 크로시랑 둘이 아주 지탱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시즌 방어 뭐 3.23이다, 좋은 활약 해주고 있다 이럴만 한데, 얘도 눈에 들어오는 거는 원정이랑 홈이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홈에서는 1.64, 원정 4.47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조금 쪼그라드는 양상이 보이기는 하네요. 통산으로 봤을 때 클리블랜드 애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3타석 동안 195 정도로 괜찮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 게빈 윌리엄스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네요. 패디 정도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따 분위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요즘 좀 안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화싹의 프렌 같은 거로 예측을 했었어요. 경기는 이제 1점 차로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카라스코 등판이어서 좀 선발이 못 믿었다. 근데 요즘 상태의 화싹이라면 빠따도 괜찮고, 카라스코 등판이면 화싹 프렌을 볼만도 하지 않나, 배당 같은 걸 봤을 때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다행히도 프렌은 맞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패디는 우수하지만은 게빈 윌리엄스의 상태가 제일 좀 관건일 거로 보여요.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보이는 거는 요즘에 클리블랜드 빠따는 조금 주춤한 형편에 있다. 제가 뭐 어제도 최근 뭐 5경기 타율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홈런도 뭐 엄청 두드러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반면에 화싹이 얘네들이 요즘 빠따 상태는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이죠. 빠따발로 승리도 챙겨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내일도 이게 화싹이 프렌을 받았으면 나는 프렌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빠따 차이도 그나마 요즘 기세는 화싹 쪽이 조금 더 낫다, 패디 정도면 믿음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화싹 승사에다가 프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게빈 윌리엄스의 상태가 가장 중요할 걸 보이는데, 마이너리그 막바지 등판 때는 괜찮았지만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여가지고 저는 시즌 첫 등판은 조금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싹 사이드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제로 존스랑 미콜라스가 붙는데, 제로 존스도 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죠. 올 시즌 방어율도 3.66 정도로 나쁘지 않은 피칭이지만은 홈에서 2.20, 원정 5.59 이런 식으로 홈에서 확연하게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투어스에서도 그렇고 디트로이트 원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정에서 고전한 게임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그래도 홈에서는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 근처로 해준 편이긴 합니다. 미콜라스는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깨졌죠. 샌프한테 6이닝 4실점, 신시내티한테 또 4.1이닝 17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 미콜라스가 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뭐 미콜라스도 원정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제 경기들에서 4월 중순 이후로는 원정에서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딱 한 번 5.2 2실점 한 거 말고는 전부 퀄리티 스타트였고, 그런 점들을 조금 봤을 때는 요즘에 피츠버그나 세인트루이스 빠따 상태도 썩 믿을만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세인트루이스가 뭐 14만타 2홈런 쳐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은, 피츠버그는 4경기 동안 뭐 6안타 7안타 이렇게 그치고 있어가지고 빠따 상태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맞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이 경기도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이렇게 컨신 오피스 상으로도 세인트루이스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반병일 때는 평소보다 나은 빠따 상태이기도 하고, 피츠버그는 그 반대고요. 개인적으로는 언더 쪽으로 살펴보고 싶어. 아무래도 제로 존스가 홈에서는 좀 좋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세인트루이스를 좀 막아줄만 하지 않나. 뭐 다른 거보다 미콜라스가 원정에서는 안정감이 있다는 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홈이나 원정 성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분위기가 요즘에 안 좋았으면 깨질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보스턴 경기, 참 이 로저스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맨날 로저스가 옛날에 비해서 구속도 많이 줄었고 주요 구종들도 다 피안 타율이 높다 이러면서 얘를 되게 까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6경기째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텍사스한테 6이닝 4실점 했던 거 말고는
전부 다 괜찮아요. 그래서 트레버 로저스 나올 때마다 사실 나는 좀 마이애미 경기 피하고 싶기는 해. 이 보스턴의 베이오도 얘도 올 시즌에 작년 같지가 않습니다. 시즌 방울 5.5고 작년에는 그나마 보스턴의 선발 한 축에서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줬다고 합니다만은 전혀 좀 믿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내일은 이 친구가 특히 약점이 돋보이는 낮 경기 같은 부분들, 낮 경기는 아니고 밤 경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다행스럽긴 한데 바로 직전 토론토한테 2.1이닝 만에 7실점하고 거스만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이런 좀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트레버 로저스가 과연 또 한 번 이런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줄 것인가, 이게 제일 걸림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빠따 상태는 마이애미보다는 보스턴이 괜찮죠. 근데 그 보스턴도 사실은 조금 안 좋은 흐름에 있다가 직전 경기 때 14안타 2홈런으로 그래도 이제 발렌테 벨로조라는 좀 신인 투수 상대로 잘 쳤던 거였는데 지금 상태 로저스를 공략할 수가 있냐, 이거는 조금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배당도 보스턴이 뭐 1.56 정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저는 보스턴 승리를 보긴 하지만은 갈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워싱턴 대 매치 경기, 이 경기는 아무래도 미첼 파커랑 크리스티안 스캇, 미첼 파커는 지금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아쉬울 때도 있긴 한데 내일은 또 홈이잖아요. 올 시즌에 그 홈등판들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홈에서 5게임 동안 2.27로 원정 4.02보다는 좋고, 홈등판에서는 가장 안 좋았던 게 6이닝 3실점. 이것도 퀄 스타트죠. 나머지 경기들은 뭐 7이닝도 2번이나 먹고,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저한 선발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크리스티안 스캇 같은 경우는 얘가 시즌 초반에 조금 올라왔었다가 금방 내려갔거든요. 5월달까지만 던지고 6월부터는 쭉 쉬었는데 6월달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그래도 다시금 좀 가다듬고 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선발 우세는 물론 파커 쪽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크리스티안 스캇도 그 5월달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뭐 3.90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딱히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야 돼요. 근데 빠따 차이를 보면은 요즘에 매치 빠따를 참 얘기할 만합니다. 빨갛게 진하게 한 20일 전쯤 그때로 봐도 상당히 상승세였는데, 최근에도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로 봐도요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에 있어요. 요즘에도 뭐 11안타 12안타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도 불을 뿜고 있고, 홈런도 23개, 타율 2할 8리, 그 중에서도 뭐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나 마크 비엔토스 이런 그 저연차 선수들의 활약이랑 요즘에 브랜든 니모가 정말 잘 치거든요. 좀 주목할 만한 타자들도 꽤 있는 편이고, 워싱턴보다는 빠따는 월등하게 좋다고 말할만 합니다. 왜냐면 워스턴이 최근 그 8경기 동안 뭐 1승 7패에다가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스캇 정도면 워싱턴이 조금 뭐 건드릴만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는 어제 워싱턴의 이런 그 불펜 소모도인데, 자, 이 워싱턴이 어제 이렇게 그저께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6명 정도 주력 불펜들을 많이 썼는데 어제만 해도 4명 전부 다 연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네걸이나 하비, 플로로, 가르시아 이런 주력 불펜들을 쓴다면은 전부 다 이제 그 3연투까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피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매치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아. 나는 빠따적으로나 뭐 불펜 형편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매치 승 사이즈에다가 오바 쪽으로 조금 보고 싶네요. 근데 크리스티안 스캇 등판인데도 매치가 1.68 정도로 정배를 받았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양팀 다 이렇게 8.5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고, 저는 매치 승 사이드의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도 건드릴 만한데 워싱턴의 불펜 리스크, 그리고 매치 불펜도 믿을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매치 승의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키스 대 신시내티 경기, 요즘에 로돈이 다시금 작년에 참 안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 최근 3경기 동안 보스턴, 애틀랜타, 토론토 이런 애들을 상대를 했는데 5이닝 5실점, 3.2이닝 8실점, 5이닝 8실점. 저번에도 로돈이 본인의 투구에 좀 실망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 더가웃으로 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 이후 등판에서도 토론토전에 되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3경기 동안 5피 홈런 맞고 이제 피안타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냥 3경기 동안 피안타가 한 28방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로돈은 딱히 좋지가 않다. 최근 3경기 13.17, 피홈런 5방 뭐 이런 형국이어가지고 내일 로돈은 일단은 양키스는 조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앤드류 에버 같은 경우는 직전 그 보스턴이나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증명한 바가 있었었죠. 저는 이제 2년차 투수임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이제 좀 페이스상으로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괜찮다, 3.41 정도로 훌륭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피홈런이 좀 약점이죠. 이 친구도 지금 89.2이닝 동안 16피홈런 이런 식으로, 내일도 양키스 같은 빠따 때는
홈런 때문에 고전할 만하기도 한데 그 여러 차례 저는 양키스 봤다가 요즘에 저지 말고는 딱히 돋보이지가 않는다. 스탠튼이 빠져있는 와중에 다른 이제 부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애들이 좀 부진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빠따상으로도 딱히 양키스가 큰 이점은 없는 반면 신시내티도 잘 치는 건 아닌데 요즘 뭐 엘리 델라크루즈 같은 애들 뭐 활약도 그렇고 딱히 이 경기를 신시내티가 이 정도의 역배를 받을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선발 리스크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로돈이 신시내티 상대로는 좀 강했었다. 그런 얘기들은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통상 로돈이 신시내티 애들한테 34초 동안 1-2-0 정도로 매우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 이제 2022년, 2021년 화싹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상당히 빛났던 그 시절 데이터여가지고 네 지금 신시내티 애들은 대부분 뭐 신인들도 많고 저연차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그 애네들이 좀 신인 애들이 못 칠 때 상대를 했다든지 그런 형편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역배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신시내티의 뭐 프렌도 괜찮고 그거랑 뭐 오바 같은 거. 근데 오바는 양키스도 사실은 별로 못 치는데 신시내티도 빠따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 로돈이 여태 처음 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뭐 애틀랜타나 보스턴 그리고 좀 상승세 있던 토론토 다 빠따가 조금 쓸만한 팀들이었는데 지금 신시내티는 빠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바를 보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리스크는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 다 8.5 기준으로도 오바가 꽤나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보이긴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 키쿠치랑 블랑코가 붙는데 이거는 로넬 블랑코가 한창 잘하다가 그 이제 부정투구 이슈 걸린 이후에 되게 막 6이닝 동안 6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실점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볼티모어도 잘 막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매치를 만났죠. 매치 만나가지고 5.2이닝 6실점 3자책 자책점은 좀 적었지만은 실점이 6점이나 됐었습니다. 피홈런도 3방이나 맞고 그래서 로넬 블랑코의 이런 좋았던 흐름이 한번 끊겼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키쿠치 또한 요즘 활약은 썩 좋지가 않아요. 시즌 초반에 제가 맨날 그 이제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그 좀 볼넷을 고치고 올 시즌에는 피홈런을 고치고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비율상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피홈런도 요즘에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저번에 보스턴한테 한 경기에 4방 맞고 이러면서 그래서 키쿠치의 저는 공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은 얘가 또 휴스턴전 선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통상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6.22로 안 좋기도 하고 상대 전적도 별로 달갑지는 않거든요. 키쿠치가 휴스턴 애들한테 2할 9분 8리 되게 안 좋았었고 반면에 로넬 블랑코는 토론토 애들한테 41타석 동안 0-5-3는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블랑코가 직전 아주 훌륭한 빠따였던 매치한테는 고전하긴 했지만은 토론토도 빠따가 상승세긴 하나 그래도 블랑코는 상대할 법은 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선발 투수는 아무래도 블랑코 쪽에 우세를 조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양팀 다 토론토나 휴스턴이나 빠따가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는 조금 식은 감이 있어요. 물론 뭐 되게 길게 이어진 그런 부진은 아니지만은 다소간에 봤다가 조금 저조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오바 보는 거는 그 토론토 빠따 상승세 기간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어제도 뭐 6안타에 2홈런밖에 못 쳤지만 7점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똥꼬쇼도 해주는 모습도 있고 저는 휴스턴 사이드로 조금 보고 싶네요. 본다면 오바인데 오바는 휴스턴 빠따가 키쿠치를 일단 좀 털어줘야 되고 블랑코가 조금 털려야지 될 것 같아. 근데 어디까지나 토론토도 리그 이제 불펜 레이스에서 되게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어가지고 길게 가면은 휴스턴이 조금 더 여지가 있을 만도 합니다. 오바도요. 그다음 이제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참 이 크리스 세일은 어지간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가끔 한번 자빠지는 거 그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저번에 오클랜드한테 4이닝 8실점 하고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잘해줍니다. 지금 승수도 2자릿수 쌓고 뭐 삼진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괜찮죠. 크리스 세일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의 재기상 그런 것들을 수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지금 붕괴된 애틀랜타 선발진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수다. 어제 레이나르도 로페즈도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세일은 뭐 7이닝 이상 경기도 가장 좀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을 거예요. 아마 로건 앱담으로 많고 그러니까 이닝도 잘 먹어주고 지금 방어율도 2.79 정도로 훌륭한 편이고 그냥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조던 힉스는 얘도 시즌 초반에는 뭐 1점대 방어를 마크하고 되게 좋았지만은 어느덧 지금 방어율이 3.36이에요. 점차적으로 4월달에 1.86, 5월달에 3.38, 6월달에 5.53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 투수 우세는
세일 쪽에 있다고 봐야죠. 그럼 빠따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또 애틀랜타가 빠따 부진에 또 빠졌습니다. 최근 3경기 7안타, 6안타, 6안타. 오즈나의 홈런 페이스도 뚝 끊겼고, 그나마 이제 제가 켈레니치 같은 애들, 자레드 켈리 같은 애들 리드오프를 쓰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도 뭐 그 션머피 같은 애도 홈런 치고 막 그러긴 했지만은 주자를 일단 많이 못 쌓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때문에 세일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빠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언더를 보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너무 많았다. 애틀랜타는 언더가 꽤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 경기도요. 저는 언더 쪽으로 봅니다만은 세일이 아주 튼튼히 막아주고 애틀랜타는 세일이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득점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팀 선발 모두 다 상대 팀을 만났을 때는 반갑다고 합니다. 힉스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 애들한테 2-3-3 정도로 좋았고, 피 장타율도 낮은 편이고요. 크리스 세일도 ERA 푼 9리 상당히 상대를 잘했고, 둘 다 이렇게 피 안타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 기대 가중출률 같은 2차적인 지표에서도 되게 다 진한 빨간색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언더게임 보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스탯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요즘 무서운 빠따, 그거를 세일이 잘 막아줘야 된다. 이런 임무는 좀 있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샌디에고 경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존 그레이 대 애덤 메이저. 선발 투수 왁구만 봤을 때는 오바도 갈만은 해요. 이 경기가 9.5나 되는 상당히 좀 높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근데 존 그레이는 저는 매번 슬라이더는 훌륭한데 보조 구종인 포심이 안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속도 조금 안 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글쎄 존 그레이의 내일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엄밀히 말하면 좀 못하고 있어. 얘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2.92, 1.67로 잘하다가 6월달에만 8.38로 엄청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페이스도 안 좋은 편에 속하고, 한번 뭐 캔자 만나가지고 빠따 한참 안 좋을 때 6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지금 요즘에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애덤 메이저는 뭐 지금 시즌 방어를 7.25에다가 급하게 올렸었지만은 아직은 메이저리그 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한데, 그래서 양팀 선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바가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 샌디에고 빠따가 또 식었다는 거.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 내내 샌디에고 빠따가 확 기간이 좋았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또 좋아지는 기간이 있었다가 금방 또 식는다 이랬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샌디에고 빠따는 안 좋은 구간에 있죠. 그래도 좀 오바의 희소식인 거는 텍사스 애들이 요즘에 빠따가 많이 살아나다는 걸 얘기할 만합니다. 최근 뭐 한 대여섯 경기 정도 두 자릿수 안타도 4번이나 있고, 홈런도 엄청 늘었어요. 10경기 동안 16개인데 최근에 뭐 한 6경기로만 따지면은 12방 치고 있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텍사스가 이제 벌써 시즌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이런 정도 됐으면은 작년에 워낙에 잘 쳤기 때문에 슬슬 올라올 때가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올라와야 된다. 아무래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때 빠따 힘이 너무 컸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빠따 상태는 텍사스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경기를 뭐 텍사스 사이드로 볼까 했지만은 텍사스는 또 배당이 별로더라고요. 지금 상태 텍사스가 1.56이다. 샌디에고 빠따, 사실 라인업을 보면은 샌디에고 빠따도 이 정도로 멈출 빠따는 아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존 그레이가 텍사스 애들 만나면은 좀 움츠러지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140 타석이나 상대를 많이 했어. 콜로라도에서 많이 뛰었다 보니까 140 타석이나 들어섰는데 389로 피안타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 텍사스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그냥 오바 정도로 찌르는 게 괜찮겠다. 그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컵 대 필라델피아. 이마나가가 졸라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는 한 5이닝 정도 잘 막았어요. 근데 이제 6회 들어서 3실점을 했었고, 좀 이제 피 장타가 늘어났다는 점들, 그게 좀 약점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즌 방어도 3.07로 많이 올랐고, 그냥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죠. 시즌 초반에 워낙에 뭐 여러 가지 기록도 쓰고 그랬었는데, 사실 기대치 자체가 그 정도까지 실지는 몰랐잖아 우리가. 중간중간에 구속 이슈도 점점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직전 등판 때는 구속 자체는 잘 나온 편이긴 했습니다.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내일 상대가 필라델피아하고 잭 휠러예요. 휠러도 요즘에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만나가지고 뭐 4.1이닝 8실점 한다든지, 마이애미 만나가지고 4이닝 6실점 뜬금 부진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일단은 휠러도 올 시즌에 뭐 2.73에다가 여러가지 뭐 삼진이나 볼넷, 피홈런, 뭐 피안타 이런 것들 여러가지 봤을 때는
싸이형 주자급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힐러는 보통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 투수이기 때문에 시즌이 길어진다면은 지금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마나가가 더 떨어질지 뭐 유지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선발 투수는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뭐 방어율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모가 휠러가 낫다고는 봐야 되는데, 근데 빠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낫죠. 여전히 그 이제 하퍼라든지 그 슈아버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빠져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도 그 대체자들이 뭐 데이비 달인가 뭐 그런 애들도 썩 훌륭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터너가 돌아와서 요즘에 조금 칩니다. 그냥 이거는 시카고 컵스 애들이 빠따가 또 별로예요. 최근에 4경기 동안 5안타, 8안타, 2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살짝 좋아졌던 빠따 흐름도 끊겼고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필라델피아도 꽤나 좋았던 그런 빠따 흐름, 하퍼랑 슈아버가 잘 치고 있을 때는 막 5경기 동안 4번을 두 자릿수 안타 치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둘이 나가리 된 이후 8안타, 7안타, 5안타, 14안타, 9안타 이런 식으로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오픈 9리, 홈런 5방,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 필라델피아 빠따가 이마나가 상대로 좀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그래도 힐러는 과거 매치업 같은 거 보면은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좋았다고 합니다. 2구 정도로 괜찮았고 피장타가 조금 높은 게 아쉽긴 하다 뭐 이러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봐야 될 거는 같네요. 되게 어렵다 이 경기도. 그래도 7.5 기준, 나는 이마나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고 지금도 얘가 하는 꼬라지에 비해서는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휠러도 완전치는 않잖아요. 물론 내일도 뭐 7이닝 이상 피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휠러가 이제 좀 이닝 욕심을 내다가 그 등판 막바지 때 좀 한두 실점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보긴 하는데, 이거 오바 배당도 오히려 1.73 정도로 좋지도 않고, 사실 오바는 그렇게 안 끌리긴 해. 양팀 다 뭐 오바가 조금 더 많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이 경기도 쉽지는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요. 다음 경기 켄자 대 템파베이인데, 그래도 요즘에 와카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7경기 동안 2.43 정도로 이닝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가 전부 다 5이닝 정도에 그쳤다는 거, 이런 게 아쉽기는 해도, 그 이제 부상 복귀 등판 이후로도 최근 2경기가 이제 부상 복귀 등판인데, 좀 이닝 같은 게 아쉬워도 조금 더 투구수도 올려다고 하면은 딱 와카다운 안정적인 그런 운영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샌디에고 때도 얘가 거의 한 13, 4경기 정도 안정적인 활약을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13, 4경기 정도 막 1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뭐 스토프가 뛰어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안정적이었어. 지금도 살짝은 그 흉내를 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와카가 나온 거는 켄자는 조금 반가운 편이고요. 페피오도 사실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어. 4.40 정도인데 적당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선발은 그래도 와카가 낫다. 페피오도 작년에 뭐 다저스 때는 되게 잘했었고 그런 거 있지만은, 템파베이에서 이제 풀시즌을 펼치는 와중에는 이닝도 아쉽고 피홈런도 적지도 않고, 이 친구의 스토프 능력 같은 것들은 얘기할만 하지만은 글쎄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발현되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선발 투수 우세는 아무래도 와카 쪽을 조금 더 내다보고 싶은데, 이 마이크 와카가 템파베이 애들 상대로도 뭐 2000년대 이후로도 꽤나 많이 만났는데 전적이 괜찮습니다. 마이클 와카도 74번이나 만나가지고 188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고, 피장 타율이나 볼넷 비율 다 괜찮은 형국이어가지고, 일단은 와카는 템파 상대로도 쫄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켄자 빠따가 살아났다가 또 좀 말을 안 들어요. 어제도 이제 6안타밖에 못 치고 1점밖에 못 내는데, 켄자 빠따는 좀처럼 이게 갈피를 좀 못 잡는 와중에 홈으로 돌아와서도 약간 그렇죠. 원정에서 그 9경기 연속을 했을 때는 정말 안 좋았는데 홈으로 돌아와서 슬슬 나아지는 형편이었지만은 그렇다고 꾸준하지는 않다. 이게 켄자 빠따의 약점이지만은, 그래도 켄자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를 할 때는 리그 전체 1등 빠따거든요. 우한 상대로 홈을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믿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켄자 배당도 괜찮습니다. 와카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켄자가 괜찮은 편인데 1.76 정도면 저는 켄자를 갈만하다고 보기는 봐요.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 보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거는 켄자가 빠따가 꾸준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내다보는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뭐 언더보다는 그냥 켄자 승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네요. 이 경기는 양팀 다 8.5 기준으로 이렇게나 언더 게임이 매우 많다는 것들, 이게 제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템파도 요즘에 슬슬 빠따가 살아나고는 있다.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되긴 하죠. 근데 뭐 작년에 되게 잘했던 뭐 얀디 디아즈 이런 애들 다 죽었으니까 템파베이 빠따도 믿을 정도는 아니지라서 저는 언더 쪽 그리고 켄자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는 전부 다 좀 신인급 선발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데이비 페스타 얘기를 했을 때는 얘가 그래도 마이너리그
좀 던지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스토프 같은 건 훌륭한 것 같다 그랬었는데 데뷔 등판에서 뭐 5이닝 7피안타 1홈런 5이닝 5실점을 했었어요. 삼진도 2개밖에 못 잡고 딱히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그 콜업되기 전에도 마이너리그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데이비 페스타는 뭐 미네소타가 그냥 땜빵 선발 정도로만 봐야지 아직까지는 뭐 내일 뜬금 활약을 좀 보여줄 거다? 이거는 너무 그냥 막 예측을 하는 거고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카이도 몬테로도 비슷합니다. 얘도 지금 2경기 올라가는데 4.1이닝 4실점 4.1이닝 5실점 2경기 모두 다 이닝 대비 많은 삼진을 잡아주긴 했는데 얘가 마이너리그 때도 볼넷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2경기에서 8.2이닝 동안 볼넷 4개 피홈런 3방 이래갖고 리스크가 꽤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신인치고는 뭐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지라서 만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디트로이트는 꾸준하게 못 치고 있죠. 최근에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다. 가끔 이제 한 방 크게 몰아칠 때가 있어. 저번에 뭐 화싹 상대로도 16안타 몰아치고 그 전에도 한번 뭐 20안타 가까이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디트로이트는 가끔 몰아치지 평균적으로는 잘 안 터진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경기인데요. 미네소타도 빠따 상승세가 조금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OPS가 740까지 달하고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는 되게 못하다가 그러다가 거의 한 10경기 정도 확 잘할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맥을 못 추다가 또 확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근데 요즘에는 좀 띄엄띄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무래도 좀 팀의 체급이라든지 그런 거 상으로 밀어붙이면 미네가 낫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이 경기를 승패를 믿고 가기에는 배당도 별로고 저는 그냥 오바 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바를 보자니 양팀 특히 디트로이트 빠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좀 까다롭다고 보는데 선발이 좀 만만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는 데이비 페스타 같은 애들도 어쩌면은 좀 두 번째 경기에서 호투할 만도 하다.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 말이나 다 갖다 붙이면은 그냥 되는 거라 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미러키 경기인데 그 댈러스 카이클 얘기를 하면서 막 땅볼 투수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콜로라도의 땅볼 투수가 다코다 허드슨입니다. 땅볼 55.7%로 커리어 내내 땅볼 유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땅볼 투수들이 딱히 쿠어스라고 해가지고 뭐 방어리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코다 허드슨이 제가 뭐 홈에서 7점대 방어리라고 했지만은 지금 사실은 8.58입니다. 쿠어스에서 특히 안 좋아요. 원정에서 3.72로 괜찮은데 홈에서는 8.58이라 가지고 지금 시즌방으로 5.84입니다. 그래서 다코다워스는 일단은 쿠어스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형편이고 반면에 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얘가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은 3.03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피홈런은 꾸준히 많지만 뭐 볼넷도 적은 편이고 딱히 뭐 스타프가 있다거나 믿을만한 투수는 아닌데 꾸준하게 제 몫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콜린 레아는요. 미러키의 선발이 많이 비어있는 와중에 얼추 해주긴 한다. 뭐 그런 친구인데 일단은 쿠어스라는 점 그리고 선발 투수 둘 다 특히 다코다슨이 못 믿는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빡센데 이게 어제도 사실 선발 왁구만 봤을 때는 그냥 오바를 누르면 편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언더가 나왔어. 그전 경기는 나름대로 미러키는 믿을만한 선발이었고 뭐 브라이스 윌슨 정도면은 오픈너도 쓰고 했으니까 좀 배려를 해준 셈이었는데 브라이스 윌슨이 오히려 털리고 오스틴 곰버도 원래 뭐 1회 때 실점이 많았다 이랬었는데 1, 2, 3회 잘 넘기고 아마 4회인가? 그때 4실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참 이 콜로라도 미러키 시리즈가 예측 밖으로 경기가 많이 흘러갑니다. 사실 왁구만 봤을 때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콜로라도도 이렇게나 제가 뭐 여러 차례 작년보다는 홈이나 원정이 두드러지지가 않는다 이랬지만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빠따가 불을 뿜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미러키도 불펜 이 소모도에서 꽤나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미러키가 이제 그 마무리 매길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이고 상당히 믿을만한 브라이언 허드슨도 어제 36구나 던지면서 오늘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비 밀러 연투 그 이제 자스트 이름도 어려운 새끼 이 새끼도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인지라 가지고 미러키의 불펜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페이게로라든지 페이엠스 전부 다 믿을만한 친구들이긴 하지만은 최근엔 이렇게 패전이라든지 블론 이렇게도 있었고 미러키의 불펜 운영 쉽지가 않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빡세요. 그래서 언더오버를 보자니 미러키가 요즘에 언더가 너무 많기도 하고 미러키 승사이드를 보자니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 불을 뿜는 빠따 미러키의 불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는 어지간하면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디까지나 다코다슨이 만만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냥 욕심 안 내고
미러키 승 정도만 얘기하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랜드 대 천사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조이 에스테스는 콜업되고 나서 그냥 꾸준하게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홈에서 2.79, 원정 7.00인데 뭐 토탈 5.24 정도로 안 좋긴 하나 그 한창 좀 안정적일 때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 엄밀히 말하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천사 선발 데이비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몇 번 나왔었고 올 시즌에는 마이너리그에서 괜찮게 하고 콜업을 했는데 마이너리그 마지막 등판 때 막 한 6.2이닝씩 두 경기 연속 먹으면서 이닝 소화도 좋고 안정적으로 막아주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콜업을 했는데 올라오자마자 디트로이트를 8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9K 8K 경기를 했습니다. 그냥 졸라 잘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를 조금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워낙에 표본이 적다, 뭐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신인 선발들이 한 경기 잘했다고 바로 다음 경기 때 또 무시무시한 피칭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저번에 이제 그 워싱턴의 허츠 같은 애들, 어제도 허츠가 무사사구 10K 경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에 한번 13K를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한 두세 경기 정도 졸라 못했었거든. 이 연속적으로 신인 선발들이 좋은 경기를 하겠냐, 이거는 좀 내다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상대가 오클랜드라고는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경기가 꽤나 까다로워요. 저는 뭐 저번에도 한번 오클랜드가 그래도 원정일 때는 못하지만 홈에서는 나름대로 결이 있다, 특히 홈런 페이스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사 쪽을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천사를 보는 건 아무래도 천사가 그 6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은 최근 2연패 기간에도 사실 빠따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9안타 11안타 치고 어제는 11안타로 그 7안타밖에 못 친 오클보다 4개를 더 쳤지만은 뭐 큰 거 한 방이라든지 볼넷이 적어가지고 5점에 그쳤다. 하지만 천사도 나름대로 빠따가 그렇게 쉽진 않았다는 거, 선발 우세도 아무래도 표본이 적어가지고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천사 그냥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배당도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시애틀 대 볼티모어. 원래 이게 볼티모어가 크레머 등판 차례가 아닌데 크레머가 옵니다. 근데 크레머가 이제 부상이 좀 있었죠. 부상자 명단에 오래 있다가 마지막 등판이 5월 21일이고 마지막쯤에 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가 워낙에 지금 뭐 타일러 웰스, 민즈 이런 애들 다 나가리다 보니까 선발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크레머를 다시 올렸어요. 근데 최근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2이닝 소화도 적었었고 3경기 동안 4피 홈런에다가 이렇게 방홀도 11.42, 되게 안 좋은 형편에서 올린 거거든요. 과연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내일은 시애틀은 길버트입니다. 로건 길버트는 거의 지금 시애틀의 1선발 포스라고 봐야 돼요. 2.72로 작년에 비해서도 훌륭하고 예년보다도 이제 피안타 같은 부분들, 비율상으로 봐도 피안타가 상당히 적어졌다. 피홈런 레이스도 상당히 나아진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선발 투수는 길버트 쪽에 확실한 우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버트가 벌써 옛날에 이제 그 한 5월달 초순 4이닝 8실점으로 미네소타 한창 잘할 때 쳐맞은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되게 믿을만한 상황이 있다. 특히 6월달에만 1.51로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선발 투수 우대는 시애틀에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 그 볼티모어 빠따도 썩 좋지는 않아요. 최근 4경기 동안 뭐 5안타, 7안타, 7안타, 9안타, 홈런도 최근 2경기는 없고 볼티모어의 빠따 상승세도 살짝은 저물었어요. 근데 시애틀은 여전히 그 훌리오 로드리게즈한테 이제 뭐 그 7번 타순에 배치를 하고 빠따가 아주 나가리가 된 팀이어갖고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시애틀의 빠따로 과연 이 크레머로 괴롭힐 수가 있냐. 길버트 안정적이긴 한데 이 볼티모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빠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점도 하필이면은 시애틀 홈구장 T-모바일 파크, 세이프코 필드 이런 데여가지고 7.5를 줬고 언더를 보자니 1.69밖에 안 되고 되게 어려운데, 저는 한번 시애틀 승사이드로 좀 보고 싶네요. 그냥 길버트 조금 더 믿고 크레머 이 정도면은 아무리 시애틀 빠따가 조용해도 점수를 좀 뽑아주겠지.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원래는 이게 몽고메리 등판 차례인데 몽고메리가 이제 부상자 명단에 갔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았었죠. 몽고메리가 좀 수술 같은 거를 거부를 하고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길게 빠질지는 모르겠고, 이 메나라는 친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티안 메나 같은 친구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딱히 쓰임새는 그렇게 없어 보여요. 6.23 정도로 안 좋았었고 피홈런도 많고 뭐 이런데, 공의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포심은 그 구사율이 한 30-40% 정도? 포심은 많이 안 던지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많이 던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넷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개빈 스톤은 그야말로 다저스의 에이스 포스죠. 방어율 같은 것들이야 뭐 2.73 정도로 훌륭한 편이고 9승 2패 정도면은 다저스에서 이제 글래스나우보다도 승률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이고 여러모로 개빈 스톤이 등판하는 다저스는 꽤나 믿을만해요. 다만 다저스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약점인데 개빈 스톤이 뭐 직전 경기도 쿼스타 상대이긴 했지만은 9이닝 무사사구 완봉승 이런 것들도 거둬주기도 하고 그냥 꾸준하게 개빈 스톤은 본인 몫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빈 스톤 나올 때는 다저스를 믿을만 하다고 봐요. 근데 마침 상대도 신인 선발이기도 하고 근데 어찌 보면은 애리조나는 좀 몽고메리 등판이었으면 다저스가 조금 더 반가울 만도 했었어요. 몽고메리가 올 시즌에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무시할 만한 신인 선발급이고 이 친구의 스토프 능력보다는 뭐 좀 피해가는 피칭 그런 거를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요즘에 오타니도 엄청 잘 치고 오타니가 지금 벌써 그 이제 내셔널리그 홈런 1등에다가 오즈나의 격차도 벌리고 있고 최근 14경기 10개 홈런인가 막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저스 쪽을 보는 게 맞는 시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애리조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올 시즌에 다저스랑 애리조나 상대 전적이 4대3이거든요. 애리조나도 마냥 뭐 무시할 만하지는 않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일단 다저스 사이드로 조금 보고 싶네요.